21강 수업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동행해 봅시다. 21강 수업은요, 61페이지입니다. 자, 48번부터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48번. 스프링 강은 말이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탄성.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많이 되니까 이거 정말 피로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높은 내피로성과 적당한 점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강에 쓰는 이 조직은 트루스타이트를 또 조금 더 높은 온도로 뜨임 처리하여서 얻을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소르바이트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스프링강이나 피아노선 같은 경우에 소르바이트 조직으로 만듭니다. 자, 담금질 대표 조직은 마텐자이트가 맞아요. 항온열 처리할 때 대표 조직은 베이나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나이트입니다. 강도, 경도가 제일 높으나 매짐성이 좀 큽니다. 마텐자이트는. 그래서 이걸 마텐자이트에 한 200~300도 정도 높은 온도로 가열해 가지고 뜨임 처리하면 트루스타이트가 됩니다. 이 트루스타이트는 역설적으로요. 자, 열 처리할 때는 주로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가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고온 조직입니다. 이것을 물에서 급냉시키려면 반대로 마텐자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텐자이트를 한 300도씨 정도로 온도를 올려서 뜨임 처리하면 트루스타이트가 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온 조직인 오스테나이트를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기름에서 담금질하면 이 냉각 속도가 좀 느려요. 이럴 때도 트루스타이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트루스타이트를 좀 더 한 300도 정도 높은 온도로 뜨임 처리해서 얻는 조직이 소르바이트입니다. 이 소르바이트는 그래서 강도도 높지만은 여기에 말하는 탄성이나 내피로성이나 적당한 점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재료나 피아노 선이나 이런 데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49번. 열 처리용 치공구. 치공구는 이제 여기 지그라고 하기도 하고, 치공구, 여러분 아마 열 처리를 주로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열 처리할 때는 뜨거운 그 노 같은데 열이 높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이제 거기에서 재료를 열을 가열해 가지고 다시 물이나 기름 같은 것에 냉각시키잖아요. 이걸 손으로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공구를 씁니다. 그 벤치라든지 뭐 이런 거, 이 공구, 그다음에 집게라든지 여러 가지를 써서 이제 이걸 노에 넣고 그 물이나 기름에 담급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치공구라고 합니다. 지그라고도 합니다. 이 치공구, 지그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식성이 우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열 필요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됩니다. 맞습니다. 고온 강도가 커야 되는데 나아버니 왜 구비 조건이 아니냐 하면은 변형 저항성이 작을 것, 변형에 저항하는 저항성이 커야만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까? 그죠? 자, 50번. 열 처리로에 접촉하는 고온 작업자, 신체 상태로 옳지 못한 것을 내놨습니다. 열 처리 로에 접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환 혈액량이 많아진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뜨거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순환 혈액량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근육 긴장의 증가와 떨림 현상이 생깁니다. 근육이 긴장하는 것이 증가하고 떨림 현상이 생깁니다. 이 떨림 현상이 생기면
잘못하면 그 뜨거운 재료를 놓치거나 이러면 사고가 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근데 이 문제도 제가 보건대는 이 저자분들이 좀 만들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약간은 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다에 교감신경에 의한 피부 혈관이 확장된다 맞습니다. 전도 복사에 의한 체열 방출 증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 나아번은 이거는 이제 신체 상태 요런 상태가 되면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50번 요 문제는 제가 보는 데는 조금 여러분이 알쏭달쏭할 수 있는데 고운 작업자 할 때 다른 영상들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나아번 같은 게 일어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1번. 강의 담금질에서 냉각 속도 관리에 할 이유로 잘못된 것은 강의 담금질 할 때는 냉각 속도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담금질 경도 확보를 위해서 냉각 속도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담금질 균열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담금질의 변형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냉각 속도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범위로 냉각 속도 관리해야 됩니다. 담금질 탱크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담금질 탱크를 물론 이것도 좀 탱크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에 냉각 속도 관리하는 이유 중에서는 여기에 제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가와 나와 다보다는 여기 관련이 좀 떨어집니다. 52번 담금질 열 처리에서 냉각제의 냉각 효과를 지배하는 인자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비열, 점도, 열 전도 등인데 이 비중하고 냉각 효과를 지배하는 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떨어집니다. 자, 53번 SM45C를 변태점 이상 가열하면 SM45C 자 요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SM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SM이라는 것은 S는 강입니다. M은 머신너리 기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 구조용 강을 SM이라 하고 45가 있는데 여기 뒤에 C가 있다 이 말은 요 45가 뭐냐면 C가 있을 때는 탄소 퍼센트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강은요 탄소가 아무리 많아도 2% 이하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45C라고 한 데서 이걸 탄소가 4.5%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입니다. 0.45%입니다. 이 SM45C는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열처리나 금속 재료할 때나 불꽃 시험할 때는 이게 꼭 SM45C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속 재료할 때는 조직 검사할 때도 이 SM45C가 꼭 나옵니다. 일반 기계 구조용 강 탄소 0.45% 요 SM45C는 굉장히 중요한데 SM45C를 변태점 이상 가열하여 냉각제에 넣을 때의 냉각 단계인 것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전기막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기막 단계가 몇 단계? 1단계라 했습니다. 1단계. 전기막 단계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전기막 단계 1단계는 전기막이 딱 포위되는 단계니까 냉각 속도가요. 좀 늦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등 단계인데 2단계입니다. 전기막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냉각하고자 하는 재료에는 그 온도가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냉각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류 단계, 요거도 이제 냉각 속도가 늦습니다. 요게 이제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몇 번이나 설명이 된 거니까 여러분 꼭 좀 잘 알아두시고요. 54번 담금질 중 생긴 굽힘. 이 담금질이 그 시편이 좀 얇거나 이런 걸 급하게 많이 담금질하거나 이러면은 굽힘
생깁니다. 이 교정할 때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요거는 담금질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변형이 많이 일어났을 때 뜨임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담금질 후 뜨임할 때 요걸 교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STD11. 이거는 S는 강이죠. 그죠? S는 강입니다. 자, S는 강이요. S는 강이고 T는 툴입니다. 공구입니다. D는 다이스입니다. 그래서 금형 공구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기에 11만 있다는 것은 STD, 냉강 금형강의 금형 공구강입니다. 여기에서 11종이 있다. 1종, 2종 뭐 이렇게 11종을 여기에서 지적한 거예요. STD11 고합금 금형강입니다. 담금질 할 때의 적용 온도시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시행해서 이제 좋은 온도니까 이걸 뭐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알아두세요. 이 STD11 같은 이런 거는 1000도 내지, 아이고 이거 참 1050도죠, 그죠? 1050도 이 정도. 뭐 여기에 또 온도가 딱 그런 건 아닌데 1000도 내지 한 뭐 1150도나 막 요 정도. 요 온도나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온도나 그 다음에 탄소 퍼센트 같은 걸 조금 그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도 내지 1150도씨, 1000도 내지 1150도씨입니다. 요럴 때 적정 온도, 적용 온도로 가장 옳은 것은 STD11은 요 온도에서 담금질할 때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은 달리 어떻게 방법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요 온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건 자꾸 여러분이 한 번에 안 해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요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56번. 아공석강의 오스텐. 아공석강이라는 것은 공석강은 펄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탄소가 0.8%일 때 공석강입니다. 탄소가 0.8%보다 작을 때 그 구역에 속한 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아공석강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페라이트로 석출하기 시작하는 변태서는 페라이트로 석출하기 시작하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 A3 변태점이라고 합니다. A3 변태점. 자, 요거는 이제 상태도에서 조금 덜 배웠는데 다음에 상태도가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723도 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사각이 아니고 그 좀 원뿔 모양 그렇게 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공석강에서는 아공석강고 723도 위에서는 어떤 조직이든 아공석강 723도 위에서는 오스테나이트 플러스 오스테나이트 플러스 페라이트가 거기에서 형성된다는 거 나중에 그 상태도가 나오면은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 아공석강에서 723도 위에서는 오스테나이트 플러스 페라이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스테나이트에서 페라이트로 석출한다라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재라는 노재료 이렇게 약자로 줄여버리니까 어떤데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노에서는 재료로 쓰이는 노에는 이 지금 내가 열이 많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담금질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오랫동안 뜨거운 온도로 이제 온도가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재료는 열에 잘 견뎌야 됩니다. 이 재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화재료라고 합니다. 내화재료. 이거는 강재료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세라믹이라든지 우리 흙 성분 이걸 우리가 기와를 굽거나 벽돌 굽는 거 봤죠? 그런 것처럼 구운 겁니다.
이 내화 재료는 KS에서 SK 몇 번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열처리로에 쓰는 내화 재료가 이 SK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SK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이것도 영어는 아닙니다. 제게르콘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제게르콘. 요거 이제 번호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SK26번 내화온도, SK26번 번호를 정해놨습니다. 내화온도는 약 1580도씨입니다. 여기 대충 1번 올라갈 때마다 20도씩 올라갑니다. 즉 27번이면 1600도가 되겠죠. 28번이면 1620도가 되겠죠. 이렇게 20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기준을 정해 주세요. SK20번 내화 온도는 약 1580도씨다. 요거는 항상 가끔 한 번씩 참고를 하세요. 그럼 노재료로 쓰이는 내화 재료는 이 SK 번호가 높을수록 고급이 됩니다. 저급 내화물은 26에서 29까지입니다. 중급 내화물은 30에서 33, 고급 내화물은 34에서 42, 특수고급 내화물은 40 이상으로 요거는 어디에도 견디느냐면 한 2000도씨 이상에도 견딜 수 있다. 내화도를 이렇게 정해놨다는 요걸 꼭 좀 알아주세요. 이거 열처리에도 요 SK 기준을 정하지만 여러분 제선 제강 아변할 때 보면 그것도 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다 이 내화 재료를 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8번 철강 재료. 철강 재료는 이렇게 고온열을 안 받더라도 공기 중에 접촉하면 산화가 되가 산화 피막됩니다. 이 산화 피막 처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자, 산화 피막 처리입니다. 요거는 피막 처리하는 겁니다. 수증기를 사용해서 500도씨 전후에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뭐냐면은 산화가 되는 것도 FeO 같은 거는 부식이 되지만은 여기 Fe3O4 같은 건 치밀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말합니다. 수증기를 사용하여서 500도씨 전후에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화 피막 처리. 그 다음에 철강 제품 표면에 얇은 Fe3O4 피막을 형성하여 방식 효과가 부여한다. 그래서 철강 제품 표면에 FeO나 이런 게 되면은 산화가 되면 이건 잘 떨어져 나가는데 Fe3O4 요 얇은 피막을 형성하면은 부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화 피막에서는 Fe3O4의 얇은 피막을 형성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진한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반응 촉진제를 첨가해 사용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근데 라에 KCl, NaCl2 혼합력의 소량 산화주석을 첨가하고 여기에 강제 부품을 침적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는 아닙니다. 자, 요렇게 알아두세요. 자, 산화 피막 처리 다시 한번 설명. 철강 산화막 중에서 Fe3O4입니다. 이거는 치밀하여 쉽게 탈락하지 않으며 마모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이 피막 미리 형성시켜 놓은 처리를 말하며 알칼리 흑색 산화법과 수증기 처리법이 있습니다. 수증기 처리법 있죠. 여기 알칼리, 여기 이제 흑색 산화법 이런 것들입니다. 라는 아닙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을 한번 봅시다. 열처리 전기로 사용할 때 안전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감전이나 합선에 주의한다. 맞지요? 전원 조작은 순서대로 한다. 작업 중 젖은 손으로 전원을 올린다.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은 쉽게 문제를 풀으라고 기본적으로 준 거죠. 그 다음 60번 한번 봅시다. 60번. 머레이진 강은 이거는 최근에서 개발된 겁니다. 자, 담금질과 뜨임 처리를 해서 만듭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뜨임과 풀림 처리한다 아니고 항원열 처리와 풀림열 처리한다 이게 아니고 용체화 처리와 시효 처리한다. 자, 요거 한번 다시 더 설명드리면요. 용체화 처리하고 시효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느 조직에서 많이 했냐면은 알루미늄하고 구리 합금 같은 데서 특히 알루미늄 합금에서 이 용체화 처리하고 시효 처리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레이징 강은 강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사용하는 초강력강은 저합금강. 그래서 저합금강은 본래 그래 강력한 게 아닙니다. 즉 뭐냐면은 강만 있는 게 아니고 AISI 4340입니다. 니켈, 크롬, 몰리브데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합금강 5% 크롬 합금 공구강, 고합금 강제, 석출 경화형 내식강, 머레이징 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초강력강은 이렇게 저합금강 AISI 4340,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도 초강력강이고요. 그 다음에 중합금강 5% 크롬 합금 공구강도 초강력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석출 경화형 내식강 머레이징 강입니다. 본래 강에서는 이렇게 석출 경화형 내식강이 없는데 이 머레이징 강은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이 중 강도, 인성 모두 우수한 것이 마레이징 강입니다. 이 강은 18 내지 25% 니켈 함유하고 인장 강도가 175 내지 210kgf/제곱밀리미터고 인성이 뛰어나며 가공성이 풍부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개발했습니다. 머레이징 강인데 우주용 로켓 발달에 따라 강인한 그냥 단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질긴 성질. 강인한 재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우주용 로켓 이에 발맞춰 미국에서 개발했습니다. 마레이징이라는 것은 머레이징이라는 뭐냐 마텐자이트에다가 에이징한 것입니다. 마텐자이트는 단단하잖아요. 그죠? MAR 마텐자이트는 단단합니다. 시어 경화는 에이징이죠. 그죠? 그래서 마레이징이라는 것은 마텐자이트와 에이징 그래서 시어 이제 경화도 했고 시어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어 경화 처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머레이징과 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 염력제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한 번에 여러분이 다 안 되겠죠. 여기에 요런 거는 표해놨네. 요런 거는 항상 여러분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참고를 해둬야 됩니다. 저온용 염력제. 저온용 염력제는 아질산소다. 질산소다는 NaNO3거든요. 아질산이라뇨. NO3가 하나가 적습니다. 아질산소다. 그 다음에 아질산 가리 KNO2입니다. 시아나칼륨 KCN 이게 청산가리라고 보통 합니다. CN이 있는 거 요거는 청산가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합니다. 요런 것은 저온용 염력제입니다. 중온용 염력제는 염화바륨, 염화소다, CaCl2, 염화칼리, KCl 요게 이제 중원용입니다. 고온용 염력제는 염화바륨입니다. 염화바륨. 자, 그러니까 요 염화바륨은 보니까 두 곳에 다 쓰이죠. 그죠? 자, 요걸 알아두세요. 자, 요거 분류는 이거 한 번에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요걸 자꾸 반복하세요. 염화바륨이 하여튼 고온용 염력제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NA는 나트리움인데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디움이라고 많이 합니다. K는 칼륨인데 가리라는 뜻이고 포테시움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금속 중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 유지하는 금속 원소는 뭐냐면 수은입니다. 수은은요, 온도계 보면 영하 뭐 20도도 막 액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금속 중에 유일하게 수은이 액체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뭐 근데 비정질 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정질 합금. 이게 뭐냐면 비정질 합금은 비결정성 합금이라는 뜻입니다. 비결정성 합금이라는 뜻인데 이제 본래 금속은 냉각이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결정이 되면 본래 다 결정입니다. 다 결정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이제 개성이 다르면 어떤 데는 가공할 때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특별히 가공을 좀 쉽게 하겠다든지 특수한 데 쓰일 때는 요걸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정질합금은 첫째, 기체를 금냉 제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진공정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금냉하는 게 있습니다. 롤이 하나에서 그 금냉을 시켜서 하는 단롤법, 롤 두 개 사이에 넣어서 하는 쌍롤법, 그 다음에 원심 금내법, 막 원심 상태로 액체를 돌려서 이제 그 합금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스프레이식으로 분무해 가지고 하는 거. 액체 금냉 제조법은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정질 합금은 그러면 왜 만들어 쓰느냐? 특수합금입니다. 전기저항이 크고 온도 이존성이 적습니다. 용접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용접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열에 약하고 또 열에 약한 단점이 있고 고온 결정화로 다른 재료가 되며 얇은 재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도 높고 연성 양화하며 경도와 연성이 다 양화되며 가공경화 현상 나타나지 않으며 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한꺼번에 다는 모르지만 요걸 꼭 한 번씩 봐두세요. 자, 특수자석강에 속하는 재료들. 이 자석강이 아니고 GC강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주철입니다.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C가 주철이거든요. 회주철입니다. 보통 주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강이 아니고 KS강, OP강, MK강 이런 다 뭐냐면은 자석강입니다. 요걸 여러분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GC 주철은 회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GC입니다. 보통 주철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 KS강 그럼 한번 봅시다. KS강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일본 혼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KS강이라고 했습니다. 조성은 탄소 0.9%, 크롬 3 내지 6%, 텅스텐 4%, 코발트 35%, 나머지 성분은 철입니다. 영구자석이라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우리가 스위치만 딱 누르면은 이제 시동이 걸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영구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불꽃이 그러니까 잔류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가하면은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습니다. 요게 영구자석입니다. OP 자석강은 코발트 페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런 성분이 있다. MK강도 알리코, MK 자석강은 여기 뭐라고 해놨으면 알리코라고 하는, 알리코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로 된 겁니다. MK강은 알리코다. 이런 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금속의 일반적 성질 중 소성 변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번 했죠. 표면 처리하고 주조는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소성 변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4번 합금 평형 상태도는 어떤 요소로 작성되느냐는 상태도를 한번 보면은 세로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농도입니다. 온도입니다. 가로 쪽으로 가는 거는 농도입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상태도 나올 때 요걸 이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온도고 가로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은
농도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자, 요 금속과 나물 또다시 여기에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 조직입니다. 금속과 나물은 세 가지로 알으라고 그랬죠. 금속과 나물도 되지만은 시멘타이트 Fe3C도 다 금속과 나물입니다. 여기 1154도로 가열할 때는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Fe3C가 분해하면은 여기 Fe3C 분해하면은 이게 3C와 Fe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흑연이 분리가 됩니다. 점선, 그 상태도 나중에 보면 알아두세요. 상태도에 FEC 상태도에서 점선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흑연으로 분리한 안정계입니다. 실선은 뭐냐면 아직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FE3C 상태도로 여기 분리 안 됐기 때문에 FE3C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준안정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이게 이런 형태로 왜 이제 저자한테 물어봤냐면은 요런 것도 문제를 나왔는데 문제 형식으로 안 하고 그냥 주관식으로 여기에 넣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문제 형식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참고로 넣어놨다고 그래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 구리기 합금 중에서 알루미늄 구리기 하면 중에서 인공시효 처리 온도는 알루미늄 인공시효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0 내지 한 160도씨 정도 된다는 거 알아두고, 금속 결정 격자 중 면심입방 격자, 면심입방 격자 면의 중간중간에 있다 해서 Face Centered Cubic Lattice 해가지고 FCC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언제 또 시간이 되면은 그 상태도를 자세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면심입방 격자는 FCC구나 하는 거 알아두고, 이 원자수는 4개다. 그리고 배위수, 이웃에 있는 원자수는 12개다. 충진율은 74%다. BCC는 원자수가 2개고 배위수가 8개고 충진율이 68%다. 조밀 육방 격자는 HCP 또는 CPH로 표시합니다. 요거는 원자수가 2개, 그 다음 배위수는 12개, 충진율은 74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